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정 성분비 법칙 이런 것을 배웠는데 얘는 무엇이냐? 화합물을 구성하는 그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입니다. 이때 이 화합물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H2O가 있었죠. 그리고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원소 사이의 질량비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화합물은 산화구리이고 그리고 이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성분은 구리와 산소였습니다. 이때 이 구성하는 원소 사이, 그러니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었다. 항상 4대 1이었다. 이런 결론을 얻었었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 모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32페이지입니다. 태블릿이 너무 꽂아가지고 그냥 마우스로 할게요. 네, A랑 B라는 원자가 만나면 AB라는 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때 이 A, B라는 물질은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얘는 화합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합물. 읽을 수 있나요? 네, 열심히 썼어요. 자, 그러면 한번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 가지 상황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만약 실제로 활동을 했다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하는 물질. A 원자 2개. 첫 번째는 A 원자 2개, B 원자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네, AB라는 그 화합물이 만들어졌죠. 짠! 이때 이 원자 하나랑 이 원자 하나가 합쳐져서 결합해서 여기에 AB라는 화합물이 생성된 것입니다. 그럼 이 남은 A라는 원자는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A 원자가 2개가 있지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원자는 A 원자 하나랑 B 원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B라는 화합물을 하나 만들었죠. 두 번째 경우 볼게요. A라는 원자 2개, B라는 원자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둘을 이제 반응시켜요. 반응시키면 생성물이 생성되는데 AB라는 화합물이 생기겠죠. 몇 개 생길까요? 2개 생깁니다. 여기 하나, 얘 하나에서 2개가 합쳐져서 화합물 하나 만들어지고 얘 하나, 얘 하나 해서 2개가 반응하여 AB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이 2개 생성됐죠. 그러면 3번 해볼게요. 3번은 A 원자가 2개 있고 B 원자가 3개 있어요. 그러면 A 원자 하나, B 원자 하나에서 화합물 하나 만들 거예요. AB라는 물질을 만들 거고 A 원자 하나, B 원자 하나가 반응해서 또 AB라는 물질을 만들겠죠. 이 파란색 남은 알갱이 어떻게 되나요? 이 B 원자는 그냥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게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경우에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는 A 원자 2개, B 원자 2개가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생성물도 AB라는 이 화합물이 2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질량까지 확장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에 참여한 개수는 1, 2,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1, 2, 3이 아니라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럼 이때
반응에 참여한 원자들끼리의 개수비를 볼게요. 첫 번째 경우에는 1대 1개 대 1개로 참여했으니까 1대 1이라고 쓰면 되겠죠. 두 번째는 A 원자 2개, B 원자 2개가 참여했으니까 개수비는 2대 2. 근데 가장 작은 정수비로 나타내면 1대 1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응에 참여한 개수는 노란색 A 원자 2개, B 원자 2개였죠. 남은 B 원자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개와 2개가 반응했으니까 반응에 참여한 원자의 개수비는 2대 2인데 약분하여 1대 1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량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예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질량비가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각각 구성 원소 사이에 질량을 측정하고 질량비를 보도록 할게요. A 원자 볼게요. 조건을 보겠습니다. A의 질량이 5g이래요. 그러면 A의 반응에 참여한 A의 질량은 일단 하나에 5g인데 한 개가 참여했으니까 5라고 쓸 수 있겠죠. 됐나요? 파란색 B원자 볼게요. B원자는 하나에 1g이에요. 근데 얘가 한 개 참여했으니까 총 참여한 B원자의 질량은 1g이 되겠죠. 너무 많죠? 자, 두 번째 경우에서는 자, A 원자가 하나에 5g인데 두 개가 참여했대. 그러면 반응에 참여한 A 원자의 질량은 5 곱하기 2 해서 10g이 되겠죠. 여기 이해되나요? A 원자 하나가 5g인데 여기 두 개가 참여했대. 그래서 총 참여한 원자 A 원자의 질량은 5 곱하기 2 해서 10g입니다. 자, B 원자 볼게요. B 원자는 하나에 1g인데 두 개가 참여했대. 그럼 1 곱하기 2에서 2g이 되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1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화합물 A를 다시 화합물 AB를 구성하는 이 원소들 A 원소와 B 원소 사이의 질량비를 볼게요. 첫 번째 경우에는 5대 1이 되겠죠. 5대 1. 두 번째는 10대 2가 되겠죠. 근데 약분이 가능하죠? 간단하게 나타내면 위와 같이 5대 1이 됩니다. 세 번째도 5대 1이 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볼게요. 아니, 세 마디로. 자, AB라는 화합물을 만들 때 A 원자랑 B 원자가 같이 결합을 하는데 그 원자의 개수비는 1대 1입니다. 근데 A 원자는 5g이었고 B 원자는 1g이었죠. 반응에 참여하는 A 원자와 B 원자의 질량비는 5대 1이 됐습니다. 그럼 반응한 원자들이 그대로 구성 성분으로 들어가겠죠. 구성하는 원소로. 그래서 AB라는 화합물을 만들 때 A 원소와 B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5대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 성분비 법칙을 AB의 경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더 확장시켜서 얘 한번 써볼래요? 선생님이 했던 말 그대로인데 자, 한번 일시정지 딱 누르고 써봅시다. 네, 한번 써보세요. 자, 썼다고 믿고 다음 거 볼게요. 그러면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아까는 AB라는 화합물에서만 설명했는데 이제는 더 확장해 볼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왜 성립하냐면 화합물, 어떤 화합물이든 생성될 때 원자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요. 얘가 지멋대로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흙탕물처럼 막 지멋대로 결합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원자는 각각의 고유한 질량이 있어요. 그래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합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 네, 이것도 정리하고요. 이제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산화구리에서 질량비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대 1이 나왔어요. 왜 4대 1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산화구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모형이 보이죠? 어떻게 됐냐면 구리 원자 1개 그리고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개수비는 1대 1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 원자는 약 64, 질량이 64예요. 산소는 질량이 약 16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가 반응에 참여할 때 참여하는 질량비는 64대 16이 되겠죠. 약분 될까요? 한번 약분 해보세요. 해보면 4대 1이 나옵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가 1대 1인데 개수비가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가 4대 1이므로 결국엔 산화 구리가 만들어졌을 때 얘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물을 볼게요. 지금 모형 보이죠? 수소 원자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1개가 만나서 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때 수소 원자의 질량을 1, 산소 원자의 질량을 16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물 분자에서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말이 길면 어렵지만 천천히 들어보세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수소 원자 하나에 몇 그램? 1g, 1g. 그러면 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총 질량은 2 곱하기 1에서 2가 되겠죠. 2. 총 질량. 질량비. 총만 뺄게요. 질량비라고만 쓸게요. 태블릿이 너무 꽂아서 이 마우스로 쓰면 글씨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태블릿보단 낫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로 쓸게요. 자, 수소 원자의 그 질량은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총 질량은 2. 산소 원자는 하나가 16인데 1개 있으니까 16이 되겠죠. 얘 약분가는 2로 나눌 수 있네요. 그럼 1대 8. 여기서 물 분자를 구성하는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일정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거를 풀어볼까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한번 볼게요. 수소는 질량이 1입니다. 써줄게요. 수소 질량 1. 산소는 질량이 16입니다.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일시정지 누르고 구해보세요. 네, 다 구했다고 생각하고 쌤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과산화수소가 H2O2입니다. 과산화수소 안에 수소 원자가 2개 있죠. 2개. 그러면 과산화수소 안에 수소라는 원자의 총 질량은 몇이에요?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1인데 2개가 들어있으니까 과산화수소 안에는 이만큼 들어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과산화수소 안에 있는 산소의 질량은 몇일까요? 산소 하나의 질량은 16인데 산소가 총 2개 들어있으니까 16 곱하기 2에서 32만큼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비가 H 대 O, 수소 대 산소는 2 대 32는 1 대 16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좀 더 꼼꼼하게 쓰고 싶은 친구들은
이 글을 쓰세요. 됐죠? 넘어갈게요. 앞에서 안경을 만들 때 안경테 하나랑 안경알 2개가 항상 같은 비율로 결합한다 라고 우리는 그때 다뤘었습니다. 새로운 물질이 생성될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안경을 만들 때처럼 항상 그 원소들이 일정한 질량비,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게 됩니다. 쌤이 질량비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취소해주고 삭제해주고 다시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비율이. 스스로 확인하기 33페이지 마지막으로 풀게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얘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는 항상 일정하게 개수비로 결합해요. 그래서 질량비도 일정하게 돼요. 질량비도 일정해짐으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불을 붙인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더니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초는 주성분이 탄소입니다. 그리고 수소도 들어있어요. C 원자랑 H 원자가 있습니다. 네, 연소할 때는 주변에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답을. 양초가 연소하면 양초의 주성분인 탄소랑 수소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산소가 반응합니다. 일정한 질량비로. 그래서 반응물은 이산화탄소랑 수증기입니다. 그런데 양초가 계속 연소하다 보면 유리컵 안에 산소가 점점 줄다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산소가 없는 거야. 산소 없으면 더 이상 반응해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반응해서 점점 없어지면 양초가 남아있어도 일정 성분비 법칙에 따라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비율, 질량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할 산소가 없기 때문에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써줬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규칙, 화학 반응의 마지막 규칙을 다룰 건데요. 이제 3개 딱 배우고 우리 문제까지 풀고 일단 4월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로 할게요.